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십사주성을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명반을 리딩하실 때 이 십사주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딱 탄탄한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음악 선생님 이 무슨 카드입니까? 하실까 봐. 혹시 여기 호랭이 방에서 저랑 같이 데일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데일리를 할 때 자미두수 카드로 데일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면 선생님 호랭이방 아니라도 우리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자미두수 타로도 제가 매일 데일리한 거를 그 카페에다 올려 놓고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어떤 자미두수 카드가 나왔는가 피드백까지 다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는데 제가 그 자미두수 카드 두 종류를 쓰는데 그 두 종류의 카드에서 14주성만 제가 다 이걸 사진 찍어 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어요. 따단 요런 식으로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 '아 자미가 제왕성이지.'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그림을 보면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14주성만 제가 카드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좀 더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요. 자, 보죠. 자, 왼쪽 카드, 오른쪽 카드 두 종류의 카드인데요. 아, 멋있다고요? 그림이요? 전 개인적으로 그림 들어간 카드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게 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외국에서 만든 카드라 이따 강의 내용에도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나타낸 것인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대만이나 아니면 뭐 중국 쪽에 좀 문화를 잘 아신다거나 아니면 그쪽 계통 뭐 전공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그 해외여행 가서 '내가 좀 들은 풍월이 있다.' 이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꼭 좀 알려주세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었는데 도무지 '이게 왜 들어갔을까?' 좀 제가 중국 문화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자, 보죠.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요. 제가 이 손에 잡히는 자미두수라는 책에 나와 있는 14주성의 특성을 제가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자, 일단 카드를 보시면 왼쪽에는 누가 봐도 '아 황제구나.' 하는 느낌이 딱 나죠. 황제의 필수 도구가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미는 제왕의 별답게 왕자와 왕관 등으로 그림에다 딱 그려 놨더라고요. 또 다른 카드는 승천하는 용으로다가 근데 이 카드는 자미가 인제 황제고 황후가 첨부였잖아요. 첨부도 저렇게 어 용으로 그려 놨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아 자미와 첨부가 짝꿍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나도록 예 그렇게 그려 놨더라고요. 이따 뒤에 또 첨부 나올 거니까 나올 때 보세요. 자, 손에 잡히는 자미두수 책에는요. 요렇게 자미의 특성을 한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임금 제자예요. 말 그대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존무상, 리더십, 권위, 개창 능력, 포용력, 행정 능력, 자존심, 체면, 명분, 권력, 흑백이 분명하고 명예, 도화 등 이 황제의 특성이 다 요 잠이라는 별에 녹아 있다.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천기로 갑니다. 이 천기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단어로 표시할 때 배틀 기자를 쓰는데요. 어 저게 그 혹시 그 예전 그 중국 드라마나 아니면 뭐 그 보시면 만화나 뭐 이런 거 보시면 그 배틀 짜는 거 보셨어요? 그 마치 피아노처럼 엄청 큰 기계에서 이게 막 실들이 막 엮여 있고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천을 만들잖아요. 바로 그 배틀을 의미하는 기자예요. 배틀 기자인데요. 왜 배틀 기자를 쓰는 것일까? 어 예전에 인제 저한테 북파자매주술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이 천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뿔뿔거리고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너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앉아서 이 배틀에서 천이나 짜." 하는 의미로 틀 기자를 썼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 청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약간 책사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많이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요런 의미가 있어요. 기계, 조짐, 전조, 때, 시기, 기틀, 지도, 천문, 작용, 활동, 책략, 임기응변, 꽤, 괴책, 기회, 계기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제갈공명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에도 보면 이 장기판에서 눈알을 부라리며 전체적인 맥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한마디로 머리를 쓰는 지략가의 느낌으로 이 청기를 장기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빼미는 왜 나왔을까? 올빼미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머리 쓰는 아이 이제 요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나는 장기판을 그려놓고 하나는 올빼미를 그려놓고 요렇게 특성을 나타냈던 거죠. 자, 이번에는 태양입니다. 헷갈릴 필요 없이 왼쪽 카드도 오른쪽 카드도 다 말 그대로 태양을 그려놓은 거죠. 여기 너무 눈이 부셔서 태양이 안 보일 뿐입니다. 자, 이 태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태양을 나타내는 한자, 날일자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태양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잖아요. 쟤는 미우니까 쟤는 햇살을 주지 말고 얘는 이쁘니까 많이 주고 이게 안 돼요. 다 공평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희생, 봉사, 공익, 대중, 국가, 전체, 국민, 아버지, 남편, 아들, 남자 명반, 그 본인 자신이든지 아니면 남자 형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카드에는 둘 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요. 좀 그 명예에 집착하고 좀 금전관념은 없고 이런 특성이 있고요. 베풀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공명정대 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 바른 소리도 잘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곡입니다. 자, 무곡 같은 경우에는요. 한자에서 재물재자 말 그대로 돈이라는 것과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금전관념, 실용주의, 현실적, 내성적, 서늘함, 무정, 정이 없다는 거죠. 과묵, 무표정 요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한마디로 돈을 맡고 있는 재성이 됩니다. 자, 카드에는요. 전 처음에 이게 뭘까 싶었는데 이게 그 철광석 같은 거를 캐내는 그런 거를 형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금속이잖아요. 돈은 금속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철광석을 캐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려놓은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 거 보시면 여기 지금 돈 깔린 거 보이세요? 누가 돈을 관장하는 재성 아니랄까 봐 돈을 엄청나게 깔아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게 뭐 중국 문화에서 뭐 돈을 낳는 괴물 정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돈을 엄청나게 깔고 있는 무곡이었습니다. 용거북이에요? 아, 용거북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아니면 용하고 거북의 합작품인가요? 모르겠어요. 저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 제가 대만에 놀러 갔을 때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어 무슨 괴물같이 생겼는데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입으로 먹기만 하고 걔는 똥구멍이 없대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가 않아서 부자가 된다는 뭐 그 그런 뭐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걔 이름까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그런 애가 있대요. 혹시 걘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동전 물고 있는 두꺼비 비슷한 듯 하네요. 그쵸. 재물을 상징하니까. 용머리에 거북 몸으로 보인다. 네. 아무튼 재물 복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물이 아닐까. 우리나라 카드가 아니라서 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천동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 한자로 나타낼 때 복복자를 써요. 말 그대로 복덩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그냥 복을 바로 주면 참 좋을 텐데 꼭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준답니다, 복을. 그래서 한참 고생하고 어려움을 다 겪고 나야지만 편안해지는
말 그대로 복음복인데 전화위복이다. 요렇게 그래서 이 천둥 같은 경우에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천둥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아이의 별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카드에는 보면요. 이 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성정을 가짐으로 바람개비로 나타낸 게 아닌가. 이 아이 손에 바람개비를 이렇게 들려놓은 걸로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얘는 왜 나왔을까? 이 천둥이 또 게을러 터졌거든요. 천둥이 좀 그런 특성이 있어서 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기계도 부족하고요. 게으른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딱 맞는 동물 팬더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염정입니다. 자, 한자로 나타내시오 라고 한다면 이 염정은요, 가둘 숫자예요. 보시면 입구자 안에 사람 자가 들어있죠. 사람을 확 가둬놓는. 그래서 가두다, 강제하다, 억압, 견제, 구속, 집착 요런 의미, 자존심, 집념, 집중, 편견, 고정관념, 영웅주의, 혈육에 대한 집착, 정서적인 불안정, 압박감 이제 요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는 보면요. 이게 보면 천칭조울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이 잣대를 대는 행정처리 뭐 능력 요런 거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보통 이제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 법이나 이런 걸 집행할 때 그 공평하게 이 어떤 잣대를 두고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걸 나타낸 게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황 같은 경우에 관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 놓은 게 아닐까. 이 봉황 맞겠죠? 닭은 아니겠죠? 아, 청렴할 염자. 아, 그래서 어쨌든 그 비리의 온상은 되지 않고 청렴하게 관직 생활을 잘하라 요런 의미로요. 아, 네. 좋네요. 그런데 그런 한자를 쓰기에는 염정은 엄청 간신이었는데 간신이어도 청렴할 수는 있으니까 네, 아무튼 네, 선생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카드가 아니라서 대충 비두어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자, 또 보죠. 이번엔 천부인데요. 천부 같은 경우에는 이 창고 고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인 금고 이제 그런 의미로. 근데 그 서양 점성술에서는 포르투나가 재물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그런데 동양의 점성술 자미주수에서는요. 녹존, 록이 재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재물 창고니까 그러면 재물하고 관련이 깊잖아요. 녹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부 같은 경우에. 이 천부는요. 평생 식복과 의식이 풍족한 말 그대로 평생 부자로 사는 부럽죠. 네. 신중하고 검소하고 겸손하고 선량하고 총명하고 재능과 기지가 있고 그렇고 기획력과 재무 능력까지 능한 아주 좋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천부를 성으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천부 같은 경우에 강항우의 원래 고향이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진짜 부자 나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아닐까. 아니면 재물 창고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아닐까. 이제 뭐 그런 의미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천부도 용으로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자미와 더불어 천부도 이렇게 용으로 표현했는데 아까 자미와 달리 얘는 지금 황금용인 것 같죠. 누가 돈 아니랄까 봐 재물 창고답게 아주 금치를 해놓은 용으로 천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음입니다. 두 카드 모두 달로 그려놨죠. 자, 태음의 특성은요. 말 그대로 비늘이 돈으로 보여요. 한번 볼까요? 아, 그러고 보니 진짜 돈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엽전으로 이렇게 막 역시 저런 용 한 마리 있으면 좋겠네요. 돈 아쉬울 때마다 비늘을 하나씩 떼가지고. 그러네. 와, 우리 선생님 예리하시네요. 진짜 돈같이 보이네요. 비늘이. 그놈 하나 가져보고 싶네.
자, 태음은요, 한자로 나타내면 말 그대로 달 월자로 나타냅니다. 어, 얘도 부유함 이런 걸 이제 상징하고요. 여성, 수렴, 고요함, 부드러움, 부동산 이제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음은 하늘에 떠 있는 달로 표현하고 있다. 총명하고 우아하고 문예적인 기질도 있고 예절도 바르고 도량도 크고 근데 살짝 소심하고 예리한 관찰력과 인내심이 있다. 그리고 타인과 잘 다투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탐낭입니다. 이 탐낭은요,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로 도화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복숭아 도자에 꽃화자 이렇게요. 애욕, 욕망, 교제와 접대, 사교, 영업, 낙천적, 방탕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도화에 맞게 얼굴 꾸미는 화장대로 지금 표현을 해놨죠. 혹은 꼬리치는 여우로 그려놨습니다. 화장대만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였나 봐요. 굳이 또 입술까지 찍어가지고 누가 도화 아니랄까 봐. 나름 신경 써서 예,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문입니다. 자, 거문의 특성은요. 한 글자로 나타낼 때 어두울 암자로 나타내는데요. 시비, 구설, 은폐, 숨은 것, 박지 못한 것, 깊은 것, 반대면, 신비감, 음모, 사망, 도피, 암중 진행, 저조,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 말할 수 없는 거. 잘은 모르겠으나 이 거문은 뭔가 음적인 세력이 암흑 세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그래서 거문은요. 암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거문이 워낙 어둡고 음침한 아이다 보니까 이 거문을 밝혀주기 위해서 항상 태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카드를 보시면 왼쪽은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암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어두운 거문의 특성에 맞도록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실을 나타낸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앵무새를 그려놨잖아요. 앵무새는 왜? 이 거문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구설 이런 걸 의미하는 별이니까 말 많은 앵무새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장 난감했어요. 이 천상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부가 재물창고고 재물창고에서 쌀 5가마 가져가셔도 됩니다. 꽝꽝꽝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천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천상은 한 글자로 나타내면 도장인자로 나타내거든요. 도장 찍어준 애니까. 자, 도장을 갖고 있는 인연에 따라서 길한 인연이 되기도 흉하기도 한다. 그래서 천상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고요. 비서의 별, 영원한 이인자 뭐 요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카드를 보시면 뭐 왼쪽 카드야. 뭔가 권한을 너 창고에서 얼마 빼가? 아니면 너 이거 신용카드 줄 테니까 한도 이거 100만 원이야. 100만 원까지는 실컷 그어서 써.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 요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건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왼쪽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카드로 표현한 것 같고 이 오른쪽이 문제인데 왜 코끼리를 굳이 2마리를 그렸을까? 그냥 추정해 보건데 이 큰 코끼리를 보좌한 작은 코끼리의 역할이 천상이 아닐까? 하고 선생님 물음표예요. 그런 의미로 그린 게 아닐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또 그 나라의 문화에는 또 코끼리가 그런 의미로 쓰여지나 아니면 이 코끼리가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그런 동물로 비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렸나. 아무튼 요 카드는 제가 그림을 봐도 도대체 코끼리 왜 나왔나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 앵무새 같은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건 좀 긴가민가 싶습니다, 선생님들. 상하 도장? 아, 와, 선생님 대박. 아, 그러네요. 야, 근데 이 큰 코끼리를 이 상하 하나 때문에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것도 괜찮네요, 선생님. 아, 상하로 만든 도장? 아,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코끼리가 꼭 한 쌍씩 있어야 된다고요? 아, 하나는 상하가 있고 하나는 없고?
어머나 신기하네. 어머 한 마리는 벌써 도장 갖다 쓴 겁니까? 어머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어 의문이 풀리네요. 아 왜 코끼리는 한 마리를 두면 안 된대요? 꼭 쌍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러지? 한 마리만 있으면 안 되나? 음.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코끼리 그 모양의 그거를 선물해 주셨는데 두 마리를 세트로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 마리를 주시나?" 했더니 아 그런 거예요? 아 원래 두 마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없고 한 무조건 한 쌍으로? 외로울까 봐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 코끼 아 코끼리의 리가 이를 의미하는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아무튼 까먹진 않겠네요. 상하 도장. 아 쌈박했습니다. 아 신박한 아이디어.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째 천량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천량 같은 경우에는 한자 하나로 나타낼 때 그늘 음자를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풀이 무성해서 그늘진 모양을 형상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늘 아래 여기에서 햇빛을 피해 따가운 햇살을 피해서 동물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돌봄, 음떡, 보호, 귀신과 신명, 종교, 천우신조 뭐 이런 것들 다 되고요. 보험, 치료, 의학, 원칙, 감찰, 법률, 감독, 감호, 간섭, 부모, 조상, 장수, 노익장, 잔소리, 어른스러움, 지도층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천량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숙한 노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다. 노인의 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14주성 중에 지금 12번째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나갔던 것 중에 아이의 특성을 가진 별이 하나 있었지요. 걔는 무엇이었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허를 찌르는 문제를 내봅니다. 어머나 이렇게 잘할 수가 다들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천동이었었죠. 네. 천동을 아이동자로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기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아유 잘하셨어요. 감사시다 막 이러면서. 자 어쨌든 간에 왼쪽 카드는 이게 그늘음자니까 그늘이 있어 시원한 나무의 형상으로 표현한 거 이해가 되는데 아 이 오른쪽 게 난감한 거죠. 얘는 뭡니까 도대체? 뭘까요? 정말 이건 아마 그 나라 문화에 나오는 어떤 생각났다. 비휴라고 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똥구멍이 없다는 그거. 그건 아까 재물을 막 그 하는 애였는데 얘는 뭘까요? 모르겠네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물음표만 남기고 넘어갑니다. 혹시 나중에 그 중국에 여행 가시거나 뭐 대만이든 어디든 가시게 돼 갖고 이걸 풀게 되시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주세요. 박물관에 갔더니 이 녀석이 있더라고요. 막 이런 거 아시게 되면 꼭꼭 언제든 꼭 연락 주세요, 선생님. 네. 수학을 양성하는 데 잘 쓰겠습니다. 자, 13번째 칠살입니다. 자, 칠살 같은 경우에는요. 한자로 나타내면 장수 장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다. 이제 요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권력, 카리스마, 실천력, 행동력, 관리 능력, 승부욕, 깊은 생각, 정확한 판단력, 육친에게 무정하고 고독하며 반역적, 솔직담백, 언사가 예리하고 격렬하고 극단적이고 뛰어난 적응력과 모험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칠살이 7번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왼쪽 카드는 보면 딱 누가 봐도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느낌이 딱 사는데 자 이게 문제였죠.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뭘 찾아봤을까요? 이걸 찾아봤습니다. 따단. 얘가 치타인가 표범인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얘가 치타인 것 같습니까? 표범인 것 같습니까? 그쵸? 저도 제가 봐도 표범은 아닌 것 같고 치타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 얼굴에 여기 이게 줄 모양 이렇게 내려간 게 그쵸? 그래서
치타가 아닐까 하고 제가 치타 하고 물음표를 써놨는데 치타가 그 뭐 사냥 능력이 뛰어나나요? 아니면 뭐 치타의 특성이 뭐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놨겠죠. 네, 아무튼 간에 치타로 칠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칠살이 뭐 하기야 뭐 용맹하고 동작이 빠르고 뭐 이런 거 특성을 나타내려고 치타를 넣었을라나? 그쵸? 아무튼 치타를 넣어놨습니다. 이 제작자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만나도 의사소통이 안 될라나? 시속이 엄청 빠른데 몇 킬로인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어쨌든 빠르고 용맹한 뭐 요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치타를 쓴 게 아닐까.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14번째 파군인데요. 얘는 호랑이로 표현 호랑이 맞죠? 얘는 굳이 안 찾아봐도 호랑이인 줄 알겠더라고요. 자, 파군의 특성은요. 한 단어로 나타낼 때 줄어들 모자를 씁니다. 소모할 때 쓰는 그 모자예요. 소모, 마모. 그래서 깎아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깎아내는 특성을 길하게 쓸 수도 있고 흉하게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길하게 쓴다면 부단한 사업적인 개창,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사업적으로 만들어내는 열정, 발명, 연구, 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 충성, 예술적인 창작, 헌신 이렇게 길하게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 파군이 흉하게 쓰여지잖아요. 그럴 때는 배신, 반역, 보복, 모험, 투기나 도박, 용두사미, 변덕, 파괴, 자살, 충돌, 추락 이렇게 정말 흉하게도 쓰여지는 거라 저 소모시키고 깎아내고 파괴시키는 저 능력을 어디다 쓰는지에 따라서 길흉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카드에서는요. 깨부시는 이 파괴하는 대포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표현을 해놨고요. 오른쪽은 호랑이가 뭘 잘 부시나 보죠. 그래서 호랑이로 넣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다양한 정보를 또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선생님도 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자미두수 타로 카드 안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14주성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됐던 두 녀석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 대만에 여행 갔을 때 봤던 비휴인 것 같다라고 이제 강의 중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 우리 선생님이 또 그 말을 흘려듣지 않으시고 세상에 이걸 또 저한테 보내주셨죠. 선생님 강의 중에 무곡 설명 중에 나온 이것은 피휴라고도 하고 비휴라고도 하는 중국 전설의 부의 상징 애군을 물리치고 재물운이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입만 있고 배출이 안 되는 녀석 맞습니다 하고 이제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사진까지. 그래서 지금 등짝에 이 돈을 갖다가 막 뺑뺑 돌려가지고 등에 쥐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또 제가 질 수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만 놀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또 다 찾았습니다. 명절 연휴에 아주 앨범을 다 뒤져가지고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당시 제가 이거를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할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장해 놓은 그 사진에 제가 비유 설명까지도 같이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성견지명이 있었나. 네, 이렇게 또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범과 비슷하다고도 하고 곰과 비슷하다고도 하는 맹수다. 비는 수컷이고 휴는 암컷이다. 용맹한 군대를 일컫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비유가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출된 눈, 날카로운 이빨, 사자의 몸통, 봉황의 날개, 용의 얼굴, 기린의 꼬리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은 있는데 똥구멍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먹기만 하고 배출을 못하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비유 사진을 제가 직접 그 여행 가서 찍었던 것도 있고 비유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온 게 있어갖고 제가 갖고 왔는데요. 비유는 불을 가져오는 길조동물이다. 외견은 날개 달린 사자와 흡사하며
돌출된 눈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몸통은 사자, 봉황의 날개, 용의 얼굴, 기린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 복부에 무한한 양의 행운과 불을 쌓아놓으며 언제든지 주위의 행운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풍수에서는 재산을 유치하기 위해 비후상을 많이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그 호텔 그 로비에 저 비후상 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나씩 다 세워놓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